첫 번째로 NO2라고 하는 NO2 데이터 프레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변수 이름을 좀 간단하게 에어 퀄러티 NO2 뭐 이렇게 좀 길게 하지 않고요. 그냥 NO2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만 할게요. 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는 판다스, 그 다음에 CSV 파일에서 읽어보실 때는 read CS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일 패스는 NO2 파일이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헤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NO2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이렇게 확인하시면 네, 팔이 컬럼 이름이 아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컬럼 이름이 있었고 전부 쉼표로만 구분이 되어져 있는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면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ry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date UTC, UTC 시간 정보라는 뜻이고요. location, parameter, value, unit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포를 한번 볼까요? NO2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총 2068개의 행이 있습니다. 2000개 남짓, 2068개의 행이 있고요. 인덱스는 0부터 2067까지 정수, 레인지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컬럼은 7개의 컬럼이 있고요. 시티는 문자열, 컨트리도 문자열, 데이트 문자열로 되어져 있고요. 로케이션 문자열, 파라미터도 문자열이고요. 밸류만 실수 타입. 그리고 유닛 문자열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일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몇 가지 탐색 좀 해볼게요. 여기 시티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좀 보죠. 음. NO2 데이터 프레임에서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있잖아요. 이 컬럼의 유니크 값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니크. 자, 도시는 몇 개 도시가 있나요? 파리, 앙테르베르텐, 그리고 런던.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NO2의 농도를 대기 중에 NO2의 농도를 조사한 데이터 프레임인데 세 개 도시에서 검, 그, 측정을 한 거예요.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측정을 한 겁니다. 도시가 3개. 파리는 프랑스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앙테르베르펜이라고 하는 건 벨기에, 그리고 런던은 영국이겠죠.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로 3개 정도만 나오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도 한번 볼까요? NO2 데이터 프레임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여기에 유니크 컬럼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FR, BE, GB 이렇게 돼 있죠. FR은 프랑스의 국가 코드고요. BE는 벨기에의 국가 코드고 GB는 그레이트 브리튼 그래가지고 영국의 국가 코드예요.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이렇게 세 나라에서 측정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게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부분 볼까요? 로케이션도 확인해 볼게요. NO2. 시간 정보는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죠? 시간 정보는 뭐, 보시면 6월 21일 0시, 6월 20일 23시, 6월 20일 22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1시간 간격씩 측정을 한 것 같고, 로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니크 메서드 호출해 보시면 네, 측정소 위치예요. 측정소 위치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프랑스, 파리인 경우에는 FR04014, 그 다음에 벨기에는 BTR801, 그 다음에 영국, 런던인 경우에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측정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세 개가 측정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8이라고 해서 측정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그 다음에 벨기에도 마찬가지고,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측정소는 한 군데씩밖에 없어요. 한 군데씩밖에 없고, 파라미터가 NO2밖에 없을 거다라고 우리 예상은 했었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NO2 데이터 프레임의 파라미터, 그리고 유니크 값을 보시면은요, NO2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산화질소만 측정한 데이터 프레임이다라는 거 확인됐죠. 그죠? 확인됐고, 그 다음에 유닛 부분 볼까요? 유닛이 바뀌는 게 있는지 유닛도 살펴보시면 NO2 데이터 프레임 유닛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여기서 유니크 메서드 호출하시면 네,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컬럼이에요. 유닛이라고 하는 컬럼은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큰 의미는 없고 파라미터도 이 데이터 프레임만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NO2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근데 만약에 다른 데이터 프레임과 합쳐지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값들은 우리가 측정하는 값들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NO2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PM25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M25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미세먼지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들을 측정을 한 거예요. 미세먼지들 측정을 한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PM25DF라고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read CSV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 이름만 주시면 됩니다. PM25 파일. 자, 이렇게 하시면 또 만들어졌죠. 헤드만 볼게요. PM25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를 보시면요. 앞에서 5개 출력해봤어요. 이 앙테르베르펜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죠. 벨기에고요. 2019년 6월 18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6시. 근데 그 전에는 6월 17일 8시라고 되어져 있고요. 6월 17일 7시라고 되어져 있고 6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것 같기는 한데 1시간 간격으로 측정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중간에 좀 측정이 빠져 있는 시간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로케이션 파라미터 있는데 여기서도 자 도시 이름 한번 좀 볼게요. PM25 데이터 프레임의 도시 이름의 유니크 값들을 보시면 2개 도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M25 이산화질소는 파리, 프랑스와 벨기에와 영국 세 군데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M25는 프랑스는 측정이 안 돼 있고, 그죠? 어, 앙- 벨기에와 영국에서만 측정이 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붙이는 데에는 크게 의미 없죠. 그죠? 붙이는 데에는 문제는 없어요. 파리가 빠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러니까 파리는 이산화질소만 볼 수가 있는 거고 런던이나 앙테르베르펜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질소도 볼 수 있고 PM25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합쳤을 때. 자, 그리고 PM25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트리, 정상적인 경우라면 유니크 값은 2개만 나와야 될 거예요. 벨기에하고 영국하고 2개만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죠? 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는 벨기에고요. 런던은 GB, 영국이에요. 그죠? 네. 자, 맞는 것 같고, 로케이션 한번 볼게요. 로케이션. PM25 데이터 프레임의 로케이션.
로케이션의 유니크 값. 이렇게 보시면은요. BETR 801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 웨스트민스터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네. 벨기에에서는 BETR 801이라고 하는 측정소에서 PM25를 측정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PM25 미세먼지를 측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위쪽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BETR 801 똑같죠? 같은 도시, 같은 측정소에서 했죠. 이산화질소도 BETR 801이라고 하는 측정소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M25도 BETR 801이라고 하는 측정소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같은 측정소에서 한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영국과 벨기에는 이 두 개의 같은 측정소에서 이산화질소도 측정했고, 그 다음에 PM25도 측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파리는 PM25가 측정이 안 돼 있고요. 이산화질소만 측정이 되어져 있고. 되셨죠? 그리고 파라미터에 다른 값 섞여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M25 데이터 프레임, 파라미터, 그리고 유니크 값.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우리 예상한 대로 PM25만 들어있죠. 그죠? PM25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닛은 확인을 안 해봐도, 어, 여기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만 들어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유닛, 그 다음에 유니크. 이렇게 보시면 역시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포 안 봤군요. 인포 중간에다 코드셀 하나만 더 넣을게요. PM25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를 보시면은요, 행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1110개의 행이 있어요. 도시가 하나 빠져 있잖아요. 그죠? 도시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컬럼은 똑같아요. 컬럼은 7개 컬럼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 다 똑같고요. 문자열, 숫자, 문자열, 이런 거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널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아까 제가 그거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NO2 같은 경우에 행의 개수가 2068개, 그리고 모든 컬럼에 2068개의 널이 아닌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널인 값 하나도 없어요. 측정된 값들 중에서 널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PM25도 마찬가지입니다. PM25도 행의 개수가 1110개인데 모든 컬럼이 전부 다 1110개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 안에 빈칸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겁니다.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컬럼들이 똑같죠? 컬럼들이 똑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여기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옆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NO2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과 PM25 데이터 프레임은 캔슬 해야 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어, 위에서 아래로 행들의 개수를 쭉 하고 늘려줘야 되는 형식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보시면서 컨캣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컨캣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퀄러티라고 할게요. 어, 에어 퀄러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O2하고 PM25가 한꺼번에 들어갈 거여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에어 퀄러티라고 할게요. 컨캣을 하실 때는 판다스, 컨, 캣 이렇게 하시면 되고 리스트 넘겨주시면 된다 그랬죠. 리스트 그리고 NO2 데이터 프레임과 그 다음에 PM25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시면 돼요. 엑시스는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엑시스는 기본값이 0이어서 안 써주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까요? 헤드 보겠습니다. 에어 퀄러티의 헤드를 보시면 이산화질소가 위쪽에 나오겠죠.
이산화질소들이 위쪽에 나올 거고요. 테일을 볼까요? 에어 퀄러티의 테일. 끝에서 5개 보겠다는 얘기죠. 끝에서 5개 보면 PM25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NO2를 먼저,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PM25를 붙였으니까 위쪽에서는 NO2에 대한 것들만, 아래쪽에서는 PM25에 대한 것들만 있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인포까지만 확인할게요. 에어 퀄러티의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 몇 개 하고 몇 개 했죠? 제가 기억력이 3초라. 네. NO2가 2068개가 있었네요. 2068개. 이게 NO2. NO2. 행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 자, 그 다음에 PM25 볼까요? 네, 여기 PM25. PM25는 여기 인포가 있었죠. 행의 개수가 몇 개라고 되어 있었냐면 1110개. PM25는 행의 개수가 1125, 1110개. 죄송합니다. 111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합치면 몇 개가 돼야 될까요? 합쳐주면 행의 개수가 3178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하고 이어붙인 거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네. 밑에 인포 보세요. 밑에 인포 보시면 행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3178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컬럼은 7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있죠. 근데, 인덱스 부분. 제가 아까 합칠 때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30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09로 끝나고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NO2에 있었던 인덱스하고 PM25에 있었던 인덱스들을 서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O2가 0번부터 2067번까지, 그 다음에 PM25가 0번부터 1109까지, 두 개 그냥 인덱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인덱스는 굳이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새로 만들게요. 자, 이 코드에서 이그노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tru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rue로.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할게요. 다시 실행하시고 헤드 쪽에서는 바뀐 거 없을 거예요. 헤드 쪽에서는 바뀐 게 없을 거고 테일을 보시면 여기 인덱스가 3177 이렇게 나오죠. 3177. 그러니까 인덱스를 무시해 버렸어요. 우리가 인덱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NO2 데이터 프레임에 있었던 인덱스와 PM25에서 있었던 인덱스가 어떤 유의미한 값들을 갖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재설정해버리면 되죠. 재설정해버리면 되니까 인덱스는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더 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이 여기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range 인덱스다. 0에서부터 3177번까지 설정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에어 퀄러티까지는 만들어졌고요. 에어 퀄러티까지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스테이션스죠. 네,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아직 안 만들었네요. 제가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스테이션즈라고 할게요. 스테이션즈 DF 이렇게 하고요. 판다스 리드 CSV 하시고 파일 이름은 스테이션즈 파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네, 금방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졌고 헤드만 볼까요? 스테이션스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보시면은요. 예, 측정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측정 BL AL 01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BL HB 23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측정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일도 보면 스테이션스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 테일 뒤에서 5개죠. 뭐 이런 그 로케이션 이름들도 있네요. 이런 로케이션 이름. 그리고 위도, 경도 정보들이 있죠.
위도, 경도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인포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보시면 66개나 있었네요. 그죠? 측정소 정보가 6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0번부터 65번까지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져 있었고요. 컬럼은 로케이션, 레티튜드, 론지튜드. 그리고 위치는 문자열, 그 다음에 론지튜드와 레티튜드와 론지튜드는 실수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네. 자, 아까 그 컬럼 이름들 보셨죠? 위쪽에서 우리 그 에노트에서 로케이션 정보 볼게요. 에노트에서 로케이션 정보 보면 로케이션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FR로 시작하는 FR 0414, 04014, 그다음 BETR 801, 런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세 개의 측정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PM25에서는 그 FR 8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BTR 801과 런던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럼 에어 퀄리티에서는 그죠? 중간에 하나만 더 넣을까요?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 위에다가 에어 퀄리티는 두 개를 합친 거였잖아요. 여기에 로케이션, 유니크 값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BETR 801하고 런던 웨스트민스터는 그 NO2하고 PM25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FR 04014는 그 어디에만 있는 거였었냐면 프랑스 파리에만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스테이션이 있어요. 세 개의 그 로케이션이 있어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이 FR014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스테이션스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레티튜드와 론지튜드를 옆에다 붙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BTR801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아까 거기다 갖다 붙이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에어 퀄러티가 3,178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대략 3,000개밖에 안 돼요, 횡이. 대략 3,000개밖에 안 되는데, 안 돼, 3,100개. 자, 한번, 그냥 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음. 에어 퀄러티와 에어 퀄러티 데이터 프레임과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서는 머지를 하는 거죠. 머지를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이너 조인을 하는 거예요. 이너 조인. 같은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너 조인을 하시면 돼요. 이너 조인. 맞아요? 그쵸? 음.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DF라고 할게요. DF. 그냥 줄여가지고 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머지, 레프트, 에어 퀄러티로 할게요. 에어 퀄러티, 라이트. 라이트는 스테이션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ow는 이너 조인이니까 생략해도 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같은 이름의 컬럼 이름을 가지고 있죠. 로케이션이랑 같은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df, 헤드. 헤드를 딱 보니까, 네, 프랑스, 파리, 프랑스, FR 04014. 그죠? FR 04014, NO2, 20.0. 위치는 48.83724, 그리고 2.3939.
위도와 경도 정보가 있어요. 잘 합쳐진 것처럼 보이죠? 혹시 여기서 문제점 찾으신 분 계세요? 한 10개 정도 출력해 볼까요? 10개. 여기서 문제점 찾으신 분? 시간을 볼까요? 2019년 6월 21일 0시 0분 0초. 그리고 같은 측정소예요. 측정된 파라미터나 측정된 값도 같죠. 라티튜드와 론지튜드 중에서 라티튜드가 달라요. 중복된 데이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중복된 데이터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어 퀄러티 좀 가볼게요. 우리 에어 퀄러티 출력한 거 있었을 거예요. 에어 퀄러티 여기서 출력했네요. 여기서. 그죠? 음. 자, 여기 보시면 프랑스 파리 보세요. 6월 21일 0시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그 전날 6월 20일 23시예요. 23시. 그 다음에 6월 20일 22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밤 10시. 그 다음에 밤 9시. 밤 8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했잖아요. 에어 퀄러티를 보면 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그죠? 동일한 장소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측정 값은 한 번씩만 딱 있죠. 그러니까 매 시간, 매 시간 한 번씩만 딱 있죠. 근데 우리 합쳐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합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NO2 같은 측정 값인데 행이 두 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마 인포를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포를 보시면 행이 4,000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라고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제 행이 늘어난 이유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이 스테이션즈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값 때문에 그래요. 스테이션스에 같은 측정소로 위도 정보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음, 스테이션스,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 하면 되겠죠. 그죠?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의 로케이션 정보가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문자열은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FR0404라고 하는 로케이션을 복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 보면 행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중복되는 값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복되는 값들이. 로케이션스에서 FR0404라고 하는 같은 위치의 측정소가 경도 정보는 똑같은데 위도 정보만 제일 끝에 숫자 하나가 살짝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실수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위도 정보에서 이 정도의 차이면 정말 그 몇 미터 차이, 뭐 많이 차이 나봐야 뭐 몇십 미터 요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위치란 말이에요. 거의 같은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죠? 같은 측정소 위치로 굳이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레티튜드, 위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몇 개가 더 있을지 몰라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스테이션스를, 그래서, 그래서, FR014가 48.83724도 있었고, 48.83722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83724도 조인이 되고, 그 다음에 83722도 조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측정값 하나에 대해서 두 개씩, 측정값 하나에 대해서 두 개씩 항상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파리에 대해서만 행의 개수가 두 배가 돼버린 거예요. 파리에 대해서만. 되셨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인포를 확인한다거나, 그 다음에 머지를 한 다음에, 그래도 운이 좋게도 얘가 헤드에서 얘가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헤드에서 발견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거였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정제를 해야 될 데이터 프레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제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희 조금만 더 할게요. 쉬는 시간이 거의 되긴 했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진행하기 전에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케이션이, 자, 그냥 중복 데이터 제거라고만 할게요. 중복 데이터 제거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63개 있었죠? 63개. 기억나세요? 처음에 우리 처음에 스테이션스라고 한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을 때, read CSV를 했을 때요. 인포를 보시면 행이, 66개였군요. 죄송합니다. 행이 66개가 있었죠? 66개가 있었죠? 헤드나 테일러만 봤을 때는 로케이션에 겹치는 값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몇 개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어, 스테이션스 df 데이터 프레임의 로케이션, 로케이션 컬럼이 중복되는, 어, 컬럼 값이라고 할까요? 컬럼 값이 중복되는 행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메서드 알려드릴게요. 제거하는 메서드.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랍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드랍이 지우다라는 뜻이잖아요. 드랍 테이블 그러면 테이블 지우다.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요. 드랍이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랍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찾아보시면 드랍 듀플러케이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랍 듀플러케이츠. 듀플러케이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뜻이 중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들을 삭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메서드예요. 메서드 이름 자체가 메서드 이름 자체가 중복되는 거를 삭제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첫 번째 파라미터가 서브셋이에요. 이 서브셋에 주는 게 뭐냐면 컬럼 이름 주라고 돼 있어요. 컬럼 이름. 또는 시퀀스 오브 레이블스라고 돼 있죠.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그러니까 컬럼 이름이 한 개이면 그냥 컬럼 이름 한 개만 주면 되고 여러 개의 컬럼들이면 컬럼 이름들 여러 개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컬럼에 중복되는 값을 찾을 거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컬럼에 중복되는 값들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볼까요? 스테이션스 DF에서
value count, value count로 볼게요. value count. 자, 이렇게 보시면 다 하나씩 아니다. 컬럼 이름, location, 점 location. location, 이렇게 해서 value count 볼게요. 네. 두 개짜리들이 몇 개가 있죠, 이렇게. FR 0403일이 두 번 들어가 있고요. FR 040114가 두 번 들어가 있고요. FR 04141도 두 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쪽이 다 두 개씩 들어있네요. 아마도 이 값들이 그 위도가 조금씩 다른 값일 거예요. 소수점, 제일 마지막 소수점이 조금씩만 바뀐 그런 값들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한 개씩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프랑스에 대해서만 두 개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씩. 이해되시죠? 얘네들 다 지워버릴게요.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subset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컬럼 이름이 로케이션이었잖아요. 로케이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어, 이 듀플러케이츠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라미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in place.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예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요. false 하지 않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true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그노어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를 유지할 거면 false, 인덱스를 유지하지 않을 거면 true.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제가 뭘 줄 거냐면 인플레이스를 true라고 줄 겁니다. 그 자리에서라고 할 거예요. 일단 주석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subset, 여기는 중복 값들을 찾을 컬럼 이름 혹은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 컬럼 이름이나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를 추루로 설정한 경우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하는 거고요. 변경하는 거고, 인플레이스 false를 하게 되면 이게 기본값이에요. false. 얘가 기본값입니다. 이건 밑에다 쓸까요? 얘는 원본 데이터는 수정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 프레임은 수정하지 않고 중복된 값들이 제거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 그 차이란 얘기예요. 기본값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수정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수정하도록 하는 거는 true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true를 한 거예요. true. 자, 그렇게 했을 때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몇 개로 줄었어요? 58개로 줄었어요. 아까 66개 있었죠? 66개에서 중복되는 것들 제거가 되니까 58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남겨두고 하나는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울 때 어떻게 지우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F1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F1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첫 번째는 남겨두고
첫 번째는 남겨두고 뒤에 나오는 거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아셨죠? 중복되는 값들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남겨두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중복되는 값들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게 기본 동작이에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남겨놓고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남겨놓은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파라미터를 바꿔주시면 돼요. 파라미터를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게 그 중복된 값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했어요. 그죠? 이런 과정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합쳐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죠? 저기서 유니크 값 찾아보는 거 중복된 값들이 있을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했었겠어요. 그죠? 어, 머지를 하고 나니까 아, 중복된 값들이 있는 거였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때서야. 자,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에어 퀄러티 하고요. 에어 퀄러티와 중복값이 제거된 스테이션스, 스테이션스를 머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이너 조인. 변수 이름은 df라고 할게요. df, 판다스, merge, left는 에어 퀄러티. 그 다음에 right. right는 stations df.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df 헤드 아까처럼 10개 출력해 보시면은요. 자, 이제는 중복된 값 없죠. 어, 중복된 값 없죠. 6월 21일 0시. 그죠? 그 다음에는 6월 20일 23시. 그리고 6월 20일 22시.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4883724랑 4883722가 있었잖아요. 제일 끝에. 그 83722가 사라져버리고 83724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인포를 다시 보시면 그러면은 3000개가 맞을 거예요. 이제 df.info를 다시 보시면 3178개 원래 행의 개수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쵸? 네. 이렇게 하셔야 뭐 시계열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라고 할 때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정상적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복된 값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아까 합쳐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복값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스테이션스를 먼저 좀 중복값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합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합쳐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복값들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세요?